자, 문제 5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8월 6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600만 원은 사업용 카드 중에 신한카드 미지급금을 결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하나카드의 미지급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차변의 미지급금에다가 신한카드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카드라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8월 6일자로 들어가서 자, 8월 6일자로 들어가 보니까 자, 역시나 우리 예상대로 신한카드로 걸려 있는 거죠. 이걸 무슨 카드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카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2번이죠. 자, 10월 25일 구매부 직원의 10월분 급여 지급액에 대한 회계 처리 시 공제 항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 총액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자, 공제 항목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급여를 줄 때 지급에 대한 금액이 있고 지급액이 420이에요. 근데 4대 보험이나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게 바로 이 공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액에서 공제 금액을 빼면 차인 지급액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급여라고 비용 처리를 하고 요 차인 지급액 공제 금액 제외하고 차인 지급액을 줬으니까 이 공제 금액은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기록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날짜는 10월 25일이네요. 그럼 10월 25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 급여 420이라고 되어 있고 자, 차인 지급액이 보통예금으로 나간 건데 이거 잘못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준 거는 문제 보시면 얼마예요, 여러분? 56만 4천, 356만 4천 990원 맞을까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금액 63만 5천 10원, 63만 5천 10원은 원천 징수한 금액이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은 이제 결산 정리 사항이에요. 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월 1일에 영업부 사무실 12개월분 임차료. 임차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도 3월 말까지 12개월치예요. 여러분 1년에 2,400만 원 임차료입니다. 그러면 2,400을 12개월로 나누면 월에 얼마라는 얘기죠? 200만 원이 월에 내는 거죠. 자, 이거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을 했대요. 자, 그런데 전액 자산 계정인 성급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1번 문제는 이런 1번의 패턴으로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성급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방법 1, 방법 2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비용을 1년치 거 2,400을 지급했을 때 올해 4월 1일 날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2,400 중에 자, 지금 이 임차 기간이 내년도 3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12개월치 중에 3개월치는 30만 원은 차기분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분이라는 건 내년도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금액만큼 그쵸? 자, 이 금액만큼 여러분 300이 아니라 600이죠? 제가 여기 계산을 잘못했네요. 600이에요. 그래서 2,400만 원 중에 12분의 3 해보시면 얼마예요? 2,400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 600이에요. 그죠? 요 300이 아니라 600입니다. 자, 600만 원은 차기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임차료 비용 600을 줄여주고 성급 비용이다라고 기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 임차료를 2401년치 거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을 때 성급비용이라고 먼저 기록을 할 수도 있어요. 성급비용. 자, 이게 다 차기분 거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결산할 때 보니까 2400 중에 지금 4월부터 12월이면 올해 2025년도 거는 9개월치는 올해 거잖아요. 그래서 12분의 9 하게 되면 1800이 나와요. 그럼 이것만큼은 성급비용이 아니라 올해 임차료니까 성급비용을 줄이고 임차료로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법 1로 하라는 거예요? 2로 하라는 거예요? 자, 문제 보니까 임차료 2,4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체했는데 이거를 전액 자산인 성급비용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급비용 이렇게 지금 분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12월 말일날 결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다 내년도 거라고 했으니까 올해 25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올해 9개월치에 대한 단기분거를 임차료 비용으로 대체해주고 대변에 뭘 줄여야 돼요? 성급 비용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밑에 방법으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럼 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차변에 임차료 1800, 대변에 성급 비용 1800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언젠가요? 그러면 날짜가 당연히 12월 31일자로 들어가서 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자, 금액은 1,800. 자, 그리고 대변에는 그렇죠. 성급 비용을 줄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급 비용 성급 비용을 줄여 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비용으로 처리했다 4월 1일 날 그러면 이때는 내년도 거를 비용을 줄이고 성급 비용으로 12월 31일 날 분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예금 지급했을 때 성급 비용으로 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올해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임차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급했을 때 이걸 비용으로 했었는지 자산으로 했었는지에 따라서 요 12월 31일 날에 분기의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기말 외상 매출금 중에 여기 브리지사에 외상 매출금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었대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러분 외상 매출금 2천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화 달러로 2만 달러면 2천만 원 나누기 2만 달러 하게 되면 환율이 1,000원이 적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1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면 내가 받을 거잖아요. 내가 받을 달러가 있는데 환율이 올라요. 그럼 우리 입장에선 이익이에요. 그죠? 그럼 얼마만큼 올랐어요, 환율이? 100원만큼 올랐어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그런데 달러로 2만 달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200만 원의 이익이 난 거예요. 그죠? 이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대면에 외화환산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익을 외화환산 이익이라는 영어 외수익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2번 같은 문제도 또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1번도 좀 내용이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요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어떻게 하면 돼요? 대변에 매화 환산 이익 이렇게 해서 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 차이는 아까 얼마였죠? 200이었죠. 200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차변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외상 매출금이라고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브릿지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코드 조회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기말 현재 현금가 부족
15,000원은 판매 관련된 등록 면허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면허세를 낸 거다. 여러분, 이거는 판매 관련된 면허세라는 건 자산 취득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그냥 등록 면허세라고 해서 꼭 자산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판매 관련된 등록 면허세를 낸 거예요. 뭐 자산 취득을 위한 면허세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하면 돼요? 그냥 세금과 원가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금과 부족 중에 15,000원은 세금과 원가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 세금과 원가 대변에 현금과 부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이게 좀 헷갈렸다 그러면 학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서 현금과 부족을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셔도 돼요. 자, 여기 들어가 보니까 현금과 부족이 실제로 차변에 잔액이 지금 15,000원이 있잖아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또 우리가 분기를 더블 클릭 또 하시면 분기를 확인할 수 있죠. 현금과 부족 15,000원이라고 되어 있구나 이렇게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대변에 현금과 부족을 없애주시면 되는 거고요. 현금과 부족을 없애주시고,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금액이 15,000원이었죠. 15,000원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세금과 공과금으로 해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판매 관련된 등록 면허세 이런 건 그냥 세금과 공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산 취득 관련된 등록 면허세다 그러면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문구를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자, 결산을 위해서 창고에 재고 자산을 실사한 결과 기말 상품 재고액이 450만 원이 남았대요. 그럼 우리가 상품을 팔았을 때 연도 중에는 상품 팔려나간 매출원가 비용 처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대한 분기에는 이렇게 기말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초상품하고 단기 매입한 이 금액은 학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패턴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원가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기말 상품이 얼마 남았대요. 그러면 학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가서 상품의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상품이 얼마가 있어요, 여러분? 메모에 보면 1억 3,360만 원이 있어요. 그쵸?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상품의 원장이 나오고 기초 상품 재고가 400 있었고 단기에 매입한 게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 3,360만 원이 지금 상품이 있는 거예요. 1억 3,360만 원이라는 이 숫자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한 금액이죠. 그죠? 자, 이렇게 있었는데 기말에 창고에 가보니까 45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450을 빼면 나머지 1억 2,910만 원은 팔려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를 할 때는 반드시 결차 결대로 입력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5번을 눌러주시면 결산 차변, 결차라고 구분이 돼요. 상품 매출원가는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기본 강의할 때도 제가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5번에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여러분. 5번에 결산 차변, 6번에 결산 대변. 그래서 결차로 해야 된다는 거 프로그램 기능상 그래요. 기능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1억 2,91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대변에 6번에 결대 이렇게 특별한 문제에서 제시가 없는 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대. 자, 그리고 대변에 상품 이렇게 해서 분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결대죠. 6번이죠. 6번. 6번에 결대. 결산 대변이에요. 자, 1억 2,910만 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직접 여러분께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었습니다만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워볼게요. 이런 매출원가에 대한 붕괴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이 가능해요. 이 위에 것들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매출원가나 기말 감가, 대손, 퇴직, 소득세 이런 것들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이 가능해요. 자, 그럼 요걸 지워보고, 자, 결산자료 입력 기능을 통해서 했다면, 자,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 다 닫고,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월부터 12월로 조회해 보시면, 자, 우린 제품 매출원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익계산서 입력되어 있는 모든 자료에 손익계산서가 집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산 전금액, 결산 반영해야 될 거, 결산 후 금액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네 문제 중에 1, 2, 3번은 다 풀었고 마지막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이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었죠? 450이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450만 원을 빼게 되면 여기 보시면 상품 매출 원가 1억 2,910만 원이 나오시죠. 이게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그 금액 그대로잖아요.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결차 결대로 해서 자동으로 전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전표 추가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시면 자동 결산 분기 완료됐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 보시면 12월 31일자로 들어가 보시면 자, 분명히 제가 상품 매출원가 상품 입력된 걸 지웠잖아요. 지우고 결산자료 입력 가서 금액 넣고 추가해 보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반영한 것은 여기 보시면 결산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위에 거는 결산이라고 안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밑에 거는 결산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나 결산자료 입력 가서 기말상품 재고금액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눌러서 이렇게 반영하나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입력하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해보니까 결산자료 입력 기능을 쓰는 게 편해요. 그럼 그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조회하는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네요. 자, 다음 사항을 조회해서 알맞은 답안을 작성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1월부터 6월, 이 상반기를 1월부터 6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월부터 6월 상반기 중에 어룡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 경우는 이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어디서 조회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거래처 원장에서 찾아보는 게 맞겠죠. 거래처별로 이걸 조회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냥 잔해 탭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날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까지인가요? 저 6월 30일까지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 자, 계정 과목은 뭘 조회하시면 될까요? 그죠? 외상 매입금을 물어봤고요. 거래처는 어룡 상사라고 물어봤어요. F2번 눌러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이 해당 거래처만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이 거래처와 관련해서 차변과 대변 그리고 잔액 요 기간 동안에 거래처 코드를 걸면 이렇게 짓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물어본 건 뭐냐 하면 뭘 물어봤냐 하면 자, 다시 문제 보시면 외상매입금 지급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면 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상매입금을 내가 지급하면 갚으면 어떻게 분기가 되지? 이렇게.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줄고 대변에 현금 등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외상매입금 지급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차변에 줄어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분기를 생각해 보면 그럼 차변의 외상매입금이 얼마가 줄었어요? 406만 원이 줄어들었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406만 원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1월부터 6월 동안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금액이 모두 얼마인가? 자, 1월에서 6월 동안의 복리후생비 전체를 물어봤네요. 그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거는 총계정 원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총계정 원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총계정 원장에서 들어가 보시면 자, 1월부터 6월까지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복리후생비를 F2번 눌러서 조회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월부터 6월 동안에 매달 복리후생비 분계되어 있는 것들을 집계를 해주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예요? 498만 4,300원이 답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학계잔액 시산표를 그냥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6월 달 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 누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누적으로 조회가 되는 학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자, 복리후생비를 물어봤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복리후생비 보니까 498만 4,300원 이렇게 찾으셔도 되는 거죠. 상관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498만 4,300원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6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의 차이가 얼마냐? 이거는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게 가장 편하겠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를 구분해서 다 보여주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열어서 재무상태표 이겠구나. 자, 그리고 기간은 6월을 조회해 주시면 되겠죠. 자, 조회해 주시면 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자, 유동자산의 금액은 2억 8,018만 8천 원이죠. 맞죠? 요 금액입니다. 그럼 요 금액을 문제지에다 메모해 놓고 유동부채와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밑에 유동부채 쪽에 가서 1억 9,400이라고 메모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해보시면 2억 8,018만 8천 원에서 빼기 1억 9,400만 원 하게 되시면 8,600, 8만 8천 원이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다시 해볼까요? 계산을? 제가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2억 8,018만 8천 원 빼기 1억 9,400만 원 하게 되면 잘못 계산했네요. 아까 8,618만 8천 원. 요거죠? 예. 8,618만 8천 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산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이런 문제 답안 작성을 클릭해서 그 해당 번호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럼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